주로 즐기는 게임 플랫폼은? PC. 본인이 더 재밌다고 느끼는 것은? 플레이를 개발? 하나, 둘, 셋. 개발. 둘 중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단기, 네, 장기. 하나, 둘, 셋. 장기. 게임 개발 과정에서 언제가 더 기대됩니다. A. 컨셉 아이디어 단계. B. 출시 직전. 하나, 둘, 셋. B. 본인이 더 선호하는 게임은 A. 규칙이 복잡한 게임. B. 조작이 어려운 게임. 하나, 둘, 셋. A. 다시 조작을 한다면 1인 개발 대 팀 개발. 하나, 둘, 셋. 팀 개발. 자, 안녕하세요. 아마추어들의 게임 프로젝트 개발과 관리를 다룬 책 영년차 게임 개발의 저자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와. 자,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제 이름은 김다훈이고 현재 게임업계에서 3년 정도 일한 게임 주니어 디자이너고 네, 현재 전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박소현이라고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3년차 게임 디자이너고 지금은 회사 신규 프로젝트에서 전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캐릭터 액션 디자인을 하고 있는 2년차 게임 디자이너 이재호입니다. 야, 이제는 모두 다 2년차, 3년차 막 이렇게 되네요. 책 제목은 6년차인데 그러니까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쓴 책이 이제 영년차 게임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에서도 딱 보이는 것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게임 개발의 경험도 적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이야기들을 담았는데요. 자, 제목 그대로 영년차일 때 게임 개발 과정을 정리해서 공개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우리가 책을 썼어요. 자, 이렇게 용감하게 결심을 하고 책을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졸업 작품이라는 걸 대부분 하는데 게임을 만드는 그런 대학교에서도 이제 졸업 작품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용감했어가지고 이제 팀장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팀원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이나 도서 같은 걸 좀 검색을 해봤는데 약간 이론적이고 굉장히 무거운 내용의 약간 회사에서 쓸 법한 책들만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책으로 남겨서 이제 나와 같은 고통에서 좀 후배님들이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려고 했고 근데 이제 동료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팀이 필요하죠. 제가 학교에서 가장 좀 신뢰하고 믿었던 동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분들입니다. 선택받으셨군요. 이렇게 4인방이 결성돼서 현재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은 좀 경험이 많아야 공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쓴 책은 좀 성격이 확연하게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책 소개를 이제 중요한 인물을 제가 맡게 됐는데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영년차 게임 개발은 3가지 파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처음부터 이렇게 쭉 풀어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팀빌딩이나 커뮤니케이션처럼 특정한 주제나 뭔가 소재 같은 걸 잡아서 저희가 있었던 일들을 같이 첨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전체 진행하면서 저희가 들었던 생각이나 그리고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다면 그런 걸 써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식으로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분명히 게임 개발에 관련된 책이기는 한데 사실 경력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설픈 내용들이 많고요. 그렇다고 게임 개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개발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일단 이제 전체적인 게임 개발 과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하시자 하는 이제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들 아니면은 개발 지망생 분들께서 읽었으면 하고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게임 개발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마다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라든지 뭐 이론이라든지 조언 같은 거를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시행착오를 덜 겪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젝트 사례들을 다양하게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장르의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는 데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게임 개발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쓴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게임 개발이랑 관련한 지식을 잘 없더라도 코딩 같은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접근하시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임 개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그런 이론적인 것과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게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몸소 체험을 하시면서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자, 이거를 쓸 때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은 다 학생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 이제 현업 개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일 때 프로젝트를 할 때랑 지금 현업으로서 개발을 할 때랑 차이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좀 두 환경의 제일 큰 차이는 어떤 막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많이 놓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는 좀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결정권자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설정된 목표에 맞춰서 개발을 좀 진행하게 됐다면은 반대로는 학생 프로젝트에서는 좀 아무래도 이렇게 다 똑같은 학생들이잖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서로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 누가 뭘 결정해야 될지도 사실은 애매할 때가 있죠. 책임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했었어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팀원들 모두가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만족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좀 큰 가지를 정할 때도 합의하는 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모한 편이었었거든요. 다른 차이점으로는 회사는 훨씬 규모가 크고 인원도 많다 보니까 좀 더 프로세스가 굉장히 체계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맡은 영역도 좀 많이 분리되어서 일을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제 차례네요. 저는 일단 이제 프로 개발과 아마추어 개발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헤딩을 좀 덜 한다는 점이었던 것 같고요. 저가 이제 학생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저도 항상 팀장을 맡아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뭘 알진 못하지만 일단 뭔가 이런 성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팀장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일단 아는 게 없으니까 뭐든지 일단 헤딩을 해서 부딪혀보고 이런 게 잘못됐구나, 요거는 괜찮았구나,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헤딩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할 때는 뭔가 헤딩을 좀 덜 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네, 관역을 하지는 않죠. 헤딩할 관역을 지정해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네. 저기다가 헤딩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느 정도 헤딩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계속 헤딩해 보면서 좀 더 정밀하게 조준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다음 씨는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유저의 반응이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 개발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뭔가 과제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유능한 좀 학생들은 출시를 해서 미리 이제 유저 반응을 보지만 사실 이제 거기까지 대부분 할 수 없고, 회사를 가게 되면 이제 유저를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유저의 반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 개발이든 회사에서 개발을 하든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일이 되는 타이밍이 와서 이제 뭔가 고되고 힘들고 막 약간 산을 등반하는 느낌이거든요. 엄청 이제 힘들어도 이제 딱 정상을 찍고 엄청 기분이 좋은 것처럼 이제 게임 개발도 회사에서 막 엄청 힘들게 막 고심하면서 이게 과연 유저들한테 가슴 이제 뛰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걱정해서 출시를 딱 했는데, 유저들이 막 이건 빛이야, 막 빛밖에 안 보인다고 막 하면은
막 갑자기 막 가슴속에 있던 열정이 막 샘솟으면서 이제 진짜 이 유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 이제 경험을 좀 하고 나니까 이게 게임업계 오길 잘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각자 진행하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우선 궤도 앙팡부터 이야기해주세요. 네. 궤도 앙팡은 이제 2D 화면과 3D 화면을 번갈아 사용하는 착시 시스템을 이용한 퍼즐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학생이었다 보니까 학생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에 출시한 다음에 1만 다운로드 정도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였었어요. 저희는 이제 5명이서 거의 이제 8개월 정도 개발을 했었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 과제로 시작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제 목표는 원래 그냥 완성이나 잘해서 학점이나 받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3개월 이내에 이제 충분히 달성 가능할 만한 목표로 이렇게 분량을 짰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좀 괜찮은데? 그래서 다들 좀 오버스펙으로 만들어서 출시까지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첫 규모가 좀 작아서 그랬는지 예정보다 좀 더 빠르게 개발이 됐었어요.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이제 거의 완성도를 좀 갖췄다 보니까 반응도 꽤 괜찮았었고요. 왜냐면 완성도가 좀 이제 높여져 있으면은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고, 반응이 좋으니까 또 개발에도 좀 탄력이 붙어서 디테일을 계속 추가하게 됐고, 이런 디테일은 사실 게임의 완성도를 좀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뭐 의상 같은 거의 경우에는 나중에 보상이나 BM,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로도 이렇게 활용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출시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 3개월쯤 개발을 하고 나서 이거 좀 더 해볼까? 라는 욕심이 생겼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때 뭘 보고 이거 더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더 해볼 만한데 했던 거는 일단 완성을 했을 때 게임 플레이하는 느낌, 그 게임을 내가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을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플레이하는 느낌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좀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스스로 만든 게임에 감동받았군요. 그건 아닌가요? 이건 된다. 혼자서는 아니고 이제 네. 주변 분들도 이렇게 재밌게 플레이를 해줬기 때문에 더 확신이 섰었죠. 역시 유저의 반응이. 네, 유저 반응이 아무래도 제일 큰 원동력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다음은 김다운 씨. 나이트벨이 만드셨는데 중간에 이제 책을 쓰신 내용을 보면 컨셉을 변경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 컨셉이 변경된다라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인데, 자, 어떻게 변경을 하고 왜 변경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나이트베리는 이제 3인칭 액션 게임을 지향을 해서 캐릭터를 이제 변경해가면서 적을 무찌르는 게임인데요. 원래 이 게임의 초창기 컨셉은 턴제 게임으로 캐릭터를 막 3명을 번갈아 가면서 싸우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게임에서 컨셉이라는 게 사실 좀 방향을 정하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점점 구체화해서 나아가는 그런 용어로 많이 쓰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런 턴제 게임을 만들어서 이런 재미를 줘야지 하고 방향을 잡고 팀장이니까 이제 딱 갔는데, 게임에서 컨셉을 어느 정도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면 팀원들이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이게 좀 부정적이고 좀 재미없다라는 평가가 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재밌었거든요. 저는 재밌었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몇몇 이제 재미있던 파와 재미없던 파가 있었는데 한 3대 7 정도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3은 이제 약간 마음속에서 이거 재밌는데? 이거 되는데?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고, 심지어 팀원들도 아니고 다른 팀에 이제
게임 디자이너들은 야 너네 게임 진짜 괜찮다 막 이런 말을 후에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팀 개발이라는 게 자기 멋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멋대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팀원들이랑 상호 합의하에 게임 네, 게임의 컨셉을 이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명을 관리하는 턴제 게임에서 이제 3명을 관리하는 이제 실시간 액션 전투 게임을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턴제에서 네. 실시간 액션으로 네. 바뀌게 된 거군요. 내가 한 명의 캐릭터를 조종하고 있으면 이제 나머지 2명은 자동으로 막 붙어서 싸우면서 탱커, 딜러, 그리고 힐러 막 이런 개념으로 막 전투를 하면서 적을 무찌르는 그런 RPG의 막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아까도 재호가 말을 해줬지만 프로와 아마추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가 이걸 만들 수 있을 줄 알았고 도전을 했는데 아까 등반을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산에서 떨어진 거예요. 만들다가. 그래가지고 이거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이거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높은 거예요. 다시 보니까 막 숨이 턱 막혀가지고 이제 캐릭터가 3명을 만드는 건 내 레벨에서는 무리겠다 싶어서 이제 1명으로 줄이고 그 1명이 탱커로도 싸우다가 힐러로도 싸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해가면서 뭐 이제 싸우는 컨셉이 돼서 캐릭터 1명을 가지고 싸우는 액션 게임으로 규모를 축소를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과정도 다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나쁘지 않았던 이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캐칭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재호 씨가 이제 책을 쓰시면서 한 이야기 중에 선택과 포기? 이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거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선 캐칭을 잠깐 먼저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식당 매니저를 피해서 이제 악동이 돼서 식당을 어지럽히면서 도망을 다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팀원은 좀 유동적이긴 했는데 한 10명에서 12명? 막 이렇게 좀 유동적이었고 그리고 개발 기간 한 9개월 정도 됐고요. 이제 선택과 포기는 팀이 중간에 한번 해산이 되고 그다음 다시 팀원을 구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좀 긴 호흡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그 다음 학기까지도 개발이 계속 이어지는 구성인데 이제 그 한 학기 동안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개발한 걸 가지고 상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컨셉을 잡았던 게임은 뭔가 그 동그란 우주 같은 행성에서 이제 그 조그만한 동물 같은 거를 이제 우주인이 이제 잡는 되게 미니멀한 걸 뭔가 그런 느낌을 내는 게임이었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프로그래머가 내린 거죠. 이제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AI랑 동그란 우주의 원형 행성 그런 거가 뭔가 기술적으로 아직 자기 레벨에서 무리다 이런 판단이 됐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무리다 보니까 아예 게임 컨셉을 엎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어차피 게임 컨셉이 엎어졌고 팀원들은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 모였으니까 팀을 해체하는 게 뭔가 깔끔하고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 아닌가. 우와, 여기는 컨셉을 바꿨는데 여기는 팀을 바꿨네요. 그죠? 이제 되게 저는 이게 굉장히 멋지고 깔끔한 해산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이제 이 목표를 못하게 됐으니까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놔주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내가 새로 컨셉을 짤 테니까 그 컨셉이 마음에 들면 다시 연락을 해달라. 팀에 들어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팀을 해산을 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새로운 컨셉이라는 구심점으로 다시 팀을 끌고 가기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한 거죠. 일종의 팀을 포기를 한 건데 그 다음에 한참 동안 팀원을 못 구해서 개발에 되게 진척에 좀 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산해서 다 갈라진 팀원한테 제 구질구질한 전 남친처럼 뭐해? 자니? 팀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 없니? 연락을 하면서 다시 팀에 돌아와달라고 막 하고 그랬죠. 돌아온 팀도 있나요? 팀원도 있나요? 돌아온 팀원도 있는데 이제 되게 핵심 아트 해줬던 팀원들은
네, 다른 팀으로 다 무사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팀으로 돌아오지 않았고요. 당시에는 굉장히 잘한 선택, 깔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이제 포기를 좀 합리화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죠.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독이 됐던 포기가 아닌가. 다시 잔이라고 물어본 건 깔끔한 포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처음에 헤어질 때 굉장히 깔끔한 포기였습니다.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이제 상대적으로 기간도 좀 짧고 그리고 자기 실력을 잘 모르는 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게임을 만든다라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팀장 일도 하시고 게임 프로젝트, 게임 디자인 일도 하시고 그러는 와중에 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했던 거를 꼼꼼하게 기록으로 잘 남겨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책이 나올 수 있었는데 좀 현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또 아마추어 팀으로서 약간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을 우리가 이제 챕터 스텝 2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씩 다뤄봤어요. 자, 이제 팀빌딩에 대해서 소연 씨가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팀원을 모집하실 때 좀 실력이 좋은 사람을 뽑으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실력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은 이제 결과물이 더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굳이 아마추어 프로젝트에서 제일 같이 팀을 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은 저는 기대가 비슷한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굳이 기대가 비슷한 사람을 꼽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처럼 좀 학생 프로젝트에서는 그 책임이나 결정권자가 굉장히 모호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조금씩 만족하는 결정을 해야 됐고 이랬는데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좀 게임을 개발하기 전에 좀 미리 게임을 많이 구체화해서 가져와서 그 구체화한 거를 보고 모집한 팀원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서로 좀 취향이나 이런 공감대를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조금 더 나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개발을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들이 그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팀을 짜서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현업에서도 그냥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 경험 있는 사람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정말 실력이 좋아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얼마나 팀워크를 잘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협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좀 경험해보고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제 게임을 만든다라는 거는 이제 이건 제가 사심을 넣어서 넣은 챕터긴 하지만 우리 모두 다 게임 디자이너들이잖아요. 그리고 게임 디자인 역시 게임 개발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게임 디자인에 대해서 재호 씨 얘기 좀 해주시죠. 게임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막 뭔가 이렇다 할 말을 할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추어 분들에게 뭔가 어드바이스 느낌으로 조금 해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뭔가 수용하는 자세로 게임 디자인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뭔가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게임을 개발하면서. 그러면 이제 팀원들이 준 아이디어를 뭔가 지금 내가 잡아놓은 컨셉에 뭔가 조화롭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뭔가 생각해내는 게 또 하나의 아이디어 발상 훈련? 이런 느낌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최대한 아이디어 같은 걸 수용하는 자세로 한번 게임 디자인을 해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디자인이란 영역이 굉장히 좀 크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디자인이란 역할을 맡았을 때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런 굉장히 막막한 상황에 던져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어느 정도 게임 디자인을 할 때 자기 머릿속에 그리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뭔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그냥 한 장 한 장 진짜 그런 그 씬 하나하나를 다 만화 그리듯이 아니면 뭐 이지툰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넘어가는 그림 그리듯이 그런 거를 한 장 한 장 다 그려보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요소에 대한 이제 제작이 필요하다. 그거를 뭔가 생각을 하고 이걸 제작하기 위해서 아티스트 분들에게 어떤 요청을 해야 되고
프로그래머에게 어떤 기능을 요청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게임 디자인을 처음에 틀을 잡으면 뭔가 덜 막막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조언을 좀 네. 감히. 네, 좋은 조언입니다. 그리고 자,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결국은 게이밍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쓰자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게 다운 씨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 관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자, 이 책에서 일정 관리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당시에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제가 이제 얻었던 결론은 그거였어요. 2주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점검을 하고 또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상황을 2주마다 막 만나서 막 점검을 하고 더 나아진 방향으로 막 결정을 하고 약간 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실제 필드, 현업에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뭔가 수평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팀장이라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깊게 고민하지 말고 두 가지만 신경 쓰라고 이제 약간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담당자가 일을 받으면 완료되는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 점검을 하는 거를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뭐 이거 7월 5일까지 끝내줘 라고 7월 1일에 말했으면 7월 2일이나 3일 정도에는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내서 혹시 이거 내가 7월 5일까지 끝내달라고 했는데 어때? 잘 돼가고 있어?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일정을 밀어줄게. 이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제 팀원이 15명, 14명 이제 그 정도가 됐었는데요. 네, 그때는 좀 이제 무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명마다 마감일이 있으면 절반 이제 기간이 되면은 제가 카톡을 다 보냈어요. 막 모든 작업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명마다 일정에 대한 중간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 나오는 구간이라던가 잘 나오는 구간이라던가 이런 걸 표시를 해서 무사히 진행을 했던 이제 경험이 있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버릴 거를 버리고 할 수 있는 것만 나눠서 바로바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게임을 만들 때도 구질구질한 그런 이제 몇몇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처음에는 재밌을 것 같아서 도전을 해서 만들어 보는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이거를 갖고 가려고 하면 안 되고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만 이제 딱딱 찝어가지고 팀원들을 같이 이끌고 갈 수 있는 이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에는 좀 버리기 좀 아깝다고 판단을 해서 막 다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 버려야 된다고 막 조언을 들어도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갖고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해봤지만 네,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됐고 프로젝트를 이제 잘 이끌려면 이제 적당히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는 버리고 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스텝 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계속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 스텝 3에서는 우리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이 스텝 3가 사실은 이 책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프로젝트를 복귀하면서 경험을 복귀를 하시면서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네. 졸작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 프로젝트가 잘 될 수도 있고 이제 실패를 해서 좀 쓴맛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잘 되지 못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케이스에서 멈추면 진짜 잘 못된 케이스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분들이 꿈에 그리던 게임을 만들려고 도전들을 하실 텐데 그런 걸 만들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과 난관을 만나게 되고 아니면 잘 돼서 게임이 이제 정말 대박이 나서 박수를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나만의 경험으로 간직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면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고 보면은 막 이때 좋았지 라고 하면서 그 경험을 한번 다시 느끼게 되는데 게임 개발에 대한 것도 저는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액션 게임을 만들면서 컨셉이 변했던 사례들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록을 해둠으로써 이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턴제 게임은 이런 문제가 있고
액션 게임을 만들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했구나 라는 경험이 앞으로의 이제 여러분의 개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자산이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문화를 갖고 좋은 게임 개발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공유도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유요? 네. 공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팀 프로젝트가 개인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는 기대는 조금 내려놓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학생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회사처럼 이렇게 고용이 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기대감 같은 거를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좀 학생 프로젝트라서 더 도드라지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개인의 목표랑 팀의 목표가 맞지 않는 경우에 굉장히 그 개발에 대한 의욕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갈등이 많이 유발되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는 여러 명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 목표와 그 나의 개인 포트폴리오의 목표는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이제 좀 원활하게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뭐 이렇게 합의하고 양보하고 뭐 이랬던 그 경험 자체가 이제 좋은 포트폴리오고, 또 만약에 정말 협력을 잘해서 결과물을 완성까지 내보냈다면 그것 또한 또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 목표랑 팀 목표를 좀 다르게 가져가면은 좋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최대한 빨리 만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요.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기획할 때 잡았던 재미를 어느 정도 느껴볼 수 있는 수준의 게임 플레이가 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 얘기를 가장 하고 싶었던 이유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그냥 이 게임 자체가 지금 우리 팀의 규모랑 안 맞는 사이즈의 게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실제로 빠르게 만들어서 재미를 보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버거우면 지금 우리 팀의 규모나 스펙에 비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훨씬 크구나, 이런 걸 되게 빠르게 캐치를 해서 어느 쪽이든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방향을 되게 쉽게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프로토타입이 나왔고 그거 우리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팀원들끼리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음 방향을 잡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얘기를 꼭 꼽아서 한다면 프로토타입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이제 청강문화산업대 게임스쿨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현업에서 일하는 게임 디자이너로서 자, 후배님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시죠. 게임 디자인 전공이어도 아트랑 프로그래밍 수업을 같이 들으면 엄청 좋습니다. 이제 인맥도 늘어나고 교수님들도 여러 파트를 아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좀 서툴더라도 뭐 이렇게 뚝딱거리면서 게임을 개발했어도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다 두루두루 협력해보고 개발 과정 다 이제 훑어봤던 게 굉장히 회사에 와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더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게임 개발이 좋으셔서 왔을 텐데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임의 재미나 만들어야 되는 방향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청강대에 오시면 정말 게임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 분들과 동아리도 만들고 수많은 이제 술자리도 가지면서 게임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서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임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그리고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 다른 팀들은 어떻게 게임을 개발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한 이야기는 영년차 게임 개발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게임 디자인이라는 거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험을 디자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또 게임 개발에 대한 경험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재밌고 또 중요합니다. 저희의 경험을 이렇게
적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책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